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한 위헌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선거구역이 확정된 지 2년 만에 열리게 될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조기에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을 갈라놓았던 선거구역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서 시작됩니다. 당초 8월 5일이었던 재판 날짜는 서류 준비와 심사로 인해 유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해도 9월 초 안에는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 사안은 크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 위반 여부입니다. LA시가 한인타운을 포함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0지구 경계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 경계가 훼손된 것은 LA시 헌장 204조 위반이며 또 재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주 헌법 위반이라는 점도 소송 내용에 담겼습니다. What we're attempting to accomplish is we're attempting to get the lines of this district, District 10, redrawn so that it conforms with the requirements of both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city charter. 승소 가능성은 일단 반반입니다. 두 개의 대형 로펌이 이번 소송에 대한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로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 소수 커뮤니티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사례가 없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그나마 알려진 것이 지난 80년대 라티노 커뮤니티가 소송을 통해 선거구역 단일화를 이뤄낸 바 있다는 정도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요청했던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몇 사람들의 의견을 부합시키고 반영시키려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송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굉장히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회와 변호사협회 등 커뮤니티 단체들은 다음 주 14일 소송 지지 모임과 함께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모임 기금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법률 부대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 재판은 선거구 재조정의 위헌 여부를 떠나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이고 여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개관한 지 첫 돌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운영 주체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는 등 잡음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젠 노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아리랑가락에 하나가 됩니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선생님의 춤사위를 하나라도 놓칠까 열심히 따라합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개관 1주년 공연 때문인지 사뭇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1주년 기념 행사에 저희가 한국무용, 고전무용 하게 돼서 다라다라하고 아리랑 많이 배웠어요. 노인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컴퓨터 교실. 다소 생소한 컴퓨터지만 배움의 열정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배우는 단계지만 앞으로 손주 손녀들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영어 교실에는 100여 명이 꽉 차 있습니다. 200명으로 시작했던 프로그램 수강생이 어느새 7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2년에 시작된 노인센터 프로젝트는 오늘에 오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LA 한인회와 운영 주체를 놓고 시작된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어렵게 얻은 시정부 건립 지원금이 몰수당할 지경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기를 넘긴 탓에 지금의 노인센터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들이 이런 데 오면 또 기도 인포메이션도 많이 듣고 서로도 친구가 되고 외롭지가 않잖아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초의 커뮤니티 센터인 한인타운 노인센터는 이제 노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타운의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운영 자금 등이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오클라호마 거스리 지역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진화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는데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씨 100도, 시속 31마일의 바람 탓에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여 대의 헬리콥터와 수백 명의 대규모 소방 인력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최소 이틀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It is not over, won't be over for at least a couple more days, probably longer than that.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산불은 3,500에이커를 태우고 30여 채의 건물을 전소시켰습니다.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시간 현재 5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산불 발생 지역에 높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ith the fuel conditions, the wood, the grass, the trees, even the homes, the wind conditions the way they are, they push this fire at such a rapid rate, it's too dangerous for us to get right in its immediate path. 산불 진화 작전 중이던 104명의 소방관들은 현재 인근 병원에 가려 중입니다. 화재 조사팀은 산불 원인의 방화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지난달 1일 실종됐던 콜롬비아 치과대학 한인 여학생 이지원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32일 만의 일인데요. 뉴욕시경은 허드슨강에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해 그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이곳은 뉴욕 웨스트 38가 인근의 허드슨강입니다. 뉴욕 경찰은 한인 여학생 이지원 씨가 실종된 지 32일 만에 이곳에서 아시아계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대 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씨는 지난달 1일 저녁 8시경 자신의 집인 맨하탄 센트럴 파크 인근의 아파트를 나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시그널이 끊겼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경찰은 이 씨가 실종된 날 밤 허드슨강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휴대전화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점과 외상이 없는 점, 그리고 부검 결과 등에 착안해 투신 자살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 출신인 이 씨는 미국 치과대학생협회 컬럼비아 대학 지부회장을 지낼 만큼 활동적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 좀 우울증하고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약도 좀 드시고 계셨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약간 자살설이 좀 돌아서 저희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사인이 자살로 가닥을 잡아가자 남동생인 매트리 씨는 웹사이트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걱정하고 후원해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원 씨가 실종된 후 가족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모금 웹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모금운동에는 28일간 모두 1,195명이 참여해 8만 7천여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공개 처형을 금지하라는 등의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9월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인데요. 북한은 일부 권고의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에서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공개 처형 금지 등 모두 268개의 권고사항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고문 방지,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권고사항과 함께 북한의 장애인 인권 협약 조인과 12년 무상 의무교육 시행, 이산가족 재해 허용 등은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일 86개 회원국의 실무회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고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실이 없다며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제 폐지 등과 관련한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오는 9월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미국 외교 국방 정책의 큰 그림을 설명하면서 고립주의 정책을 택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 등을 미국이 적극 대처해야 할 주요 안보 현안으로 예시하면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기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 북한의 계속되는 위험한 도발도 미국이 고립을 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are also deploying more advanced capabilities to Japan and South Korea, our allies in Northeast Asia. 헤이글 장관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부담이나 자선이 아니며 이를 회피하는 것은 훗날 비용 부담만 훨씬 늘릴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주축인 나토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늘려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보를 적극 지지하는 것도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미국 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빠진 경제 사정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도 예전 같은 일방적 지원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오늘부터 세월호 사고 해역의 물살이 약해지는 이른바 소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센 조류로 어려움을 겪었던 실종자 수색에 진척이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현중 기자입니다. 네, 사고 해역은 물살이 워낙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를 맞아서 수색 작업이 좀 순탄하지 않을까 기대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새벽 1시 40분이었던 정조 시간대에도 초속 1m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유속이 초속 1.5m에서 2.4m까지로 거세서 야간 수색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간군 합동조사팀은 잠시 뒤인 7시 반인 아침 정조 시간대에 다시 수색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고 이 수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268명이고 실종자는 34명입니다. 합동구조팀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소조기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수색을 마친 64개 격실 외에도 화장실이나 매점 같은 공용구역 47곳에 대해서도 수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신 유실 우려인데요. 구조팀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40km까지 오중의 그물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류 부위를 추가로 투입하고 혹시 유실된 시신이 암초 등에 표류할 상황을 막기 위해 주변 어촌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군 병력이 성가 해안가 지역에도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부진으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5원 5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